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 폭주에 보수층과 2030 세대의 거부감이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보수 결집이 뚜렷하게 여론조사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지일보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36.1%로 지난 조사 대비 7.7%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 하락을 했고요. 결국 스트레이트 뉴스의 조원 CNI 조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일관되게 30% 중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가 좌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응답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선을 회복했다고 분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좌파들의 가짜뉴스 공세에 우리가 변변찮은 대응을 하기가 힘들었고, 그때는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온갖 가짜뉴스와 외설적인 이야기들,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까지 추락했습니다. 4% 지지율이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또 사법부가 수사기관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무런 부담 없이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8명의 헌법재판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수 성향이라 분류되는 재판관들조차도 그 여론에 밀려서 8대0 탄핵이라는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4%와 비교해보면 지금 천지일보에서 조사한 36%는요 거의 10배 차이예요. 10배. 근 40%의 국민들이 이 국면에서도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와 공격이 몰아치는 이 광기의 현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굳게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알도록, 그리고 언론사와 방송국이 비중 있게 보도하도록, 그래서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국민들이 야, 이제 보수 진영도 윤석열 대통령 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와, 이게 뭐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고?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는 방송마다 대통령 지지율 높아졌다, 천지일보 여론조사,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 또 뉴시스의 정당 여론조사 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언론도 마구잡이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어라? 야, 이거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대통령 편인데 우리가 너무 오버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들도, 헌법재판관도 4% 지지율이었을 때와 달리 36% 지지받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탄핵을 시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5% 지지율, 최저일 때 5%였어요. 5% 지지율을 가지고 임기를 무사히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2달 만에 탄핵 심판에서 기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은 대통령과 선거해야 된다, 대통령 벌어야 된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노래를 부르던 한동훈과 그 추종 세력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한동훈이 나가고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떤 궤변으로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지도 않을 세계 종말을 기다리는 광신도처럼 1월 달에는 한동훈이 돌아온다,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말을 방송마다 나와서 되뇌이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절대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홍준표에게 밀려서 3.15까지 추락을 했죠. 홍준표 시장의 말처럼 한 번 날개가 꺾인 새는 다시 날지 못합니다. 5% 지지율이었던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10%, 15%, 20%, 30%가 되는 일은 정치에서 있어도 40% 지지율이었던 사람이 5%까지 추락했으면 두 번 다시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이낙연이 걸어간 길을 한동훈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나 유승민을 따르는 사람들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공세에 맞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정당 지지율도 올라간다는 것.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번 도망치고 숨고 비겁하게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국면에서 언론이 광풍처럼 가짜뉴스의 기사를 휘몰아쳐도 굽히지 않고 사실을 말하고 팩트체크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좌파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더 지지해준다는 뜻입니다. 유시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시스라는 언론사는 통신사에 해당해요. 언론사들에게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연합뉴스, 뉴스원, 유시스 정도가 통신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통신사는 어떤 뜻이냐? 속보를 제일 먼저 쓰고 모든 현장에 나가 있고 다른 언론사들이 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서 연합뉴스와 뉴스원, 유시스의 기사를 자기들이 받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3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5.7%로 급상승했고요. 2030에서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 폭주에 보수층과 2030 세대의 거부감이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석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 상승, 보수 결집이 뚜렷하게 여론조사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이 어려운 국면에서 20대와 30대, 60대와 7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30 세대가 진실을 깨달으면서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강화문 집회와 한남동 관저 앞에도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 2030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과 방송사들은 이런 새로운 현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회를 일부 유튜버들이 주최했다거나 보수단체 주최했다거나 이렇게 자꾸 극우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모여든 자발적으로 뭉친 국민들이다. 그리고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적인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고 민노총의 폭력을 막고자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극우 딱지를 붙이는 것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라도 여러 방송을 돌면서 해야 할 필요가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유시스 여론조사를 한 기관인 에이스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커플링 현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따로 떼서 디커플링 하겠다. 대통령은 어떻게 되건 말건 국민의힘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게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론조사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추세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ARS 기준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30%를 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커플링 현상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보수층 결집과 2030 세대의 새로운 계몽 운동이 이어지면서 중도층까지 지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도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앞서 소개드린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44.7%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 48%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44.7%가 나왔다는 것은 이 엄중한 탄핵 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48%의 국민들이 지금 거의 다 다시 돌아오고 있다. 거의 다 다시 뭉쳤다라는 걸 제 개인의 주관적인 평론이 아니라 여론조사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을 버려야 당이 산다, 보수가 산다고 말했던, 지금도 말하고 있는 한동훈과 유승민, 그 졸개들의 어설픈 정치적 식견이 전부 다 틀렸다는 것을 명확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중동도 놀랐을 겁니다. 조중동은 아마 지금쯤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4%, 5%로 떨어지고, 그럼 결국 조중동이 내세운 꼭두각시가 국민의힘을 접수해서 다시 보수를 이렇게 세우자 라는 시나리오를 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제 보수층 여론은 조중동이 주도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새로운 언론의 정론을 주시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와 팩트 체크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언론 기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찾고 진실을 찾아 능동적으로 판단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중동의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나날이 꾸준히 폭등하고 있죠. 급상승하고 있죠. 이 어마무시한 동력을 지금은 기성 언론들이 온 힘을 다해 외면하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어도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가 지나가면 점점 더 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현상을 부정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이제 조금씩 기성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알려지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감히 40%의 지지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시키는 것은 무척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최상목의 배신으로 국무위원들이 강단있게 최상목에게 따지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사표를 쓰고, 김문수 장관과 유상임 장관이 최상목에게 따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기강도 다시 한번 확립이 됐다. 정말 제대로 싸우자는 분위기가 내각과 대통령실 내부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도 앞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에 충분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